자, 오늘 역시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수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저기 우리 빈대떡 대통령 영상 봤는데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나라 방문한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면박을 줄 수가 있을까요? 부통령과 함께.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동정 여론까지 나와요. 젤렌스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의도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쇼긴 한데 근데 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정상 간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직접 중계한다, 보여준다. 이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종전 협상 같은 거를 방해를 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한 게 광물 협정 체결하고 우리 말 잘 듣고 하면 너는 살려줄게 이러고서 이제 부른 건데 광물 협정은 히토류. 네, 히토류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중요 자원의 50%를 먹겠다 이런 이제 협정입니다. 정말 참 탈탈 털어먹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협정을 처음에 제안한 게 미국이 아니에요. 젤렌스키입니다. 그래요? 네, 젤렌스키가 미국이나 유럽에 그 얘기를 먼저 꺼냈던 겁니다. 우리 광물 많지 않냐? 이거 줄 테니까 안전보장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제안했던 걸 트럼프가 안전보장 빼고 광물만 받겠다.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트럼프만 욕할 것도 아니고 젤렌스키도 책임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젤렌스키가 어쨌든 지금 계속 그렇게 어기작을 놓으면서 안전보장 대책을 취해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니까. 그 안전보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리를 계속 도와서 계속 지원하라, 전쟁 지원하라 이런 얘기죠? 전쟁 끝내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은. 아니면 끝내더라도 나토에 가입시켜 주든가. 러시아로서는 절대로 받지 못할 조건입니다. 나토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주둔한다든가 유럽 군대가 주둔한다든가. 젤렌스키로서는 우리가 전쟁 봐서 전쟁에서 손해만 본 게 아니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어야 잘못하면. 그렇죠. 미국한테 죽는 게 아니고요. 자국 국민들한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사실 지금 임기가 끝난 지 오래됐어요. 작년 5월. 끝나고 나서 지금 불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계엄을 핑계로 계속 정치 일정을 연기시키는, 선거를 연기시키면서 집권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지른 죄, 그다음에 부정부패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일각에 드러난 것만 해도.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소득 없이 전쟁이 종결되면 제일 먼저 날아갈 게 자기라는 거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하나도 건진 게 없어요. 영토도 뺏기고 전쟁으로 아주 개털리고. 사람도 많이 죽었고 사실 어디 하나도 없는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대로 물러서면 나 죽는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을 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젤렌스키가 뭔가 자기 통제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대화할 때 욕하는 장면도 나왔잖아요. 트럼프. 그 부통령 벤스한테. 그랬습니다. 저 그것까지 못 봤네요. 욕하는 장면도 나와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제 중얼중얼. 우리로 말하자면 씨발 이렇게 맞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욕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젤렌스키가 술 먹고 간 거냐, 약 먹고 간 거냐, 왜 저렇게 절제가 안 되냐. 그렇죠. 사실 지금 자기가 이제 의리고 갑인. 그렇죠. 트럼프한테 가서 이제 잘 보이려고 간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 영어로 했을까요? 통역도 하고 영어도 좀 하죠.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이제 씨발 이게 영어로 했을까요? 그거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그 작정하고 한 거네요. 비치라고 했나? 하여튼 뭐가 나와요. 비치? 선 오브 비치? 그냥 하여튼 중얼중얼대는 장면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선 이제 트럼프와 벤스가 점점 화가 나서 격돌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처음에 사실 좀 과격하게 얘기 시작한 건 젤렌스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벤스랑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아주 닦아 세우는 건데요. 그것도 결국 이제 자국민들 보라고 한 거겠죠. 그렇죠. 내가 이 트럼프 앞에서 코락코락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이 씨발도 영어로 하고. 그거는 왜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제력 부족으로 나온 말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되게 충동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근데 결국 저 회담에서 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뉴스 뜬 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의미심장한 게 너 카드 없지 않냐.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버티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너 통째로. 그다음에 진짜 지금 이 국면에서 미국이 지원을 끊어버리면은 지는 거죠. 러시아는 아주 해피한 일이네요. 사실 여기서 파탄 나잖아요. 이렇게 제일 좋은 게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선의 상황이 너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지원을 끊고 젤렌스키 손절해버리면 손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지금 장악한 영토만이 아니고 거의 전역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유진영 유럽 국가들도 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볼 때 그걸 시전한 겁니다. 야 징징대면 받아줄 줄 알았지. 계기면 뭐 내가 약간 물렀을 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 이제 젤렌스키는 끝났어. 뭐 거의 이런 신호를 보내고 쫓아낸 거 아니잖아요. 백악관이 머무르지 말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끝나고 할 얘기도 없으니까. 쫓겨난 겁니다. 이건 정말 역대급 굴욕인데요. 역대급 외교 참사 뭐 외교 체르노빌 3차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삼전도의 굴욕과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다 놓고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초등학생 작살내듯이 작살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교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트럼프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카드가 없어요. 너 카드 없지 않냐? 히토류 말고 무슨 카드가 있니? 뭐 이런 그걸 거죠. 우리 주면 우리가 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랑 교섭할 수 있는 니네가 무슨 카드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통으로 우리한테 주고 맹겨. 그러면 우리가 뭐 너는 러시아하고 살려는 줄게. 그렇죠. 이런 거죠. 그거죠. 야 이렇게까지 상황이 흐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파면 안 당하고 복귀를 한다. 이 다음에는 이 바로 젤렌스키의 상황이 윤석열의 상황이 되겠어요. 윤석열은 젤렌스키랑 다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권위주의적 성격자라서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개기지 못합니다. 그냥 살살거리고 아메리칸 파이 불러 그러면 부르고 굴러 그러면 구르고 따가리 박아 하면 따가리 박고 그런 사람이죠. 젤렌스키는 완전 똘끼가 충만해서요. 뭐 덤비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 없이 열받으면 그냥 군복 입고 갔잖아요. 지금. 그러네. 양복도 안 입고. 그래서 러시아 그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와 벤스가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은 것은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한 거다.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부터 야 너 양복 입고 와 그런데 군복 입고 가고 막 거기서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벤스 한마디에 발끈해가지고 막 말 끊고 막 자기 말하고 이러면서 도발을 했다는 거죠 거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 트럼프가 야 돈 얼마 낼 거야 그러면 바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없으면 꺼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럴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젤렌스키보다 더 무능하고 위험한 게 윤석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빨리 파면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사람에게 다음 대통령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데 어떻게 그 대해야 우리가 우리의 국익도 지키면서 이 국격도 지킬 수 있을지. 젤렌스키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젤렌스키의 그런 그 무능과 그 무대책을 우리가 질타하지만 야 절대 만만하지 않는 저 트럼프에게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관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트럼프가 두 세력한테는 좀 약한데 하나는 핵무력을 완성한 나라들한테 취약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니까 무리하게 우리가 뭐 핵전쟁을 왜 해. 그러니까 핵무장 국가들은 일단 인정. 뭐 이런 쪽이고 또 하나 트럼프가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국민적 지지가 높은 지도자가 있는 나라. 이건 잘 못 밀어붙여요. 이번에 멕시코 대통령인가요? 지지율에 막
90%까지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진보 계열 대통령, 여성 대통령인데 네. 이쪽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네.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트럼프가 뭐 그래 그러면 약간 협상을 하지 네.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율을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윤석열하고 달리.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지도자도 얼마나 국민적 지지가 확고한가 이걸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 임기 초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함부로 못했던 트럼프가 네. 결국에는 그 고려한 것이 한국 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네. 지지율이 뭐 바닥이더라 그러면 아주 우습게 볼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적 지지가 이제 높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네. 그 통미봉남 우려를 얘기하는 게 조선일보예요. 네. 저렇게 자유진영 유럽 국가들을 통으로 버릴 수 있는 트럼프의 이 태세를 보면은 우리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미국인데 네. 그런 미국이 북한하고 밀착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뭐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조선일보 시각이고. 조선일보 시각이죠.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저로의 기회가 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화하고 싶어 해요. 지금 러시아하고도 회담하는 것이 종전 협상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그건 하나고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 정상화 회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북한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남쪽에서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네오콘에 둘러싸여서 자기도 북과의 회담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남쪽에서 북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이런 일은 이번에는 없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뭐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도 반길 가능성이 높고 또 거꾸로 남쪽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들을 한 번에 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미봉남의 우려는 윤석열이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그렇죠. 길을 쓰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야, 왜 북이랑 회담을 해? 무슨 수교야? 절대 안 돼. 그럼 통미봉남 오죠. 버려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도 그거 잘 해결해서 북미 관계 풀면 노벨 평화상 추천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통미봉남에 올 리는 없죠. 따라서 조선일보의 우려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나 먹힐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된다면은 지지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아마 그러겠죠. 에너지를 쏟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조선일보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실 또 우리의 어떤 미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